자, 보시죠.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지역이고요. 일반 철도에 저촉되죠. 여러분, 저촉과 접합의 차이를 압니까? 토지용계 확인을 보시다 보면요. 보통 중로 이류, 소류 이류, 이렇게 접합, 그다음 저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촉이라는 얘기는 그 안을 관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안의 필지 안으로 침범했다는 얘기고요. 접합은 딱 그 필지의 경계선까지 딱 물려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그래서 접합으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저촉이 좋아요? 접합이 좋은 거예요. 접합일 때는 거의 딱 필지에 물려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필지는 개발이 가능한 땅에 도로가 바로 물려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준보전 산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특별히 걸리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 가능하네 라고 판단했죠.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김해시 여기에 대한 인구의 분포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인구가 빠지고 있는지 오히려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창원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계속 증감의 속도는 떨어지지만 증감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인구는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인구가 빠지는 곳 같으면 앞으로 집가가 상승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일단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말씀드린 아까 그겁니다. 경사도. 자, 경사도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돌리시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서 이거는 개발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해는 몇 도라고 그랬죠? 11도. 그래서 여기는 다른 용도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할까 하다가 김해시 이제 조례를 찾아봤어요. 조례를 찾아보니까 농업 가공시설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하더라고요. 21도까지. 그래서 또 선회를 좀 했죠. 그걸로 가져가 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11도입니다. 김해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용도로 다시 선회를 시켰고, 선회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될 용이 뭐였죠? 그렇죠. 임목축적. 임목축책을 이제 의뢰를 합니다. 임목축책을 의뢰를 하는데 이게 거의 10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네. 자, 이거는 경사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단계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단계대로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 자,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 경사도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과제입니다. 등고선은요. 자, 등고선이 요렇게 하나 있고요. 요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요까지 거리는 200m.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00m. 자,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경사도 얼마 나와요? 일단 퍼센트로 구하세요. 퍼센트를 구하고 나면 그거는 그냥 덮여보고 찾으면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등고선은 간격이 얼마나 그랬죠? 10.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여기서까지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둘이죠? 셋이잖아요. 예? 예? 요걸 외쳐. 여기서 가야지 10m 높아진 거지. 예? 자, 그러면 30m 높아졌죠? 총 길이는 200m. 그걸 얼마 나와요? 계산기 두드리세요. 얼마? 15 맞네요. 15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 찾아봅시다. 15 여기 있죠? 몇 도? 경사도? 8.54도 나옵니다. 8.54도. 그럼 이게 개발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울주군이거든요. 21도 이하잖아요. 그럼 충분히 개발되고도 여유 있죠? 간단하게 체크만 해봐도 되죠?
자, 울산은 17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8.5도였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제가 이후에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려봤습니다. 그냥 경사도가 요 땅이거든요. 평균 경사도가 10.11도 나왔어요. 물론 오차가 한 1.5도 있죠. 1.5도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1.5도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제가 실제로 아까 필지를 개발을 하려고 요것도 체크를 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형태로 해당 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주변에 이제 에너지융합 산업단지라는 큰 산단이 들어온다는 호재가 있었고요. 여기 31번 국도, 특히 여기 용리 난들목이 생김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아주 좋아진다는 그런 호재가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이제 31번 국도 신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문중, 그 다음에 임랑, 원래, 서생, 신암교차로까지. 방금 말씀드린 거기가 용리 나들목이 신암교차로예요. 그리고 여기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간절곶에 10년간 약 1천억 원이 투자를 한다는 뉴스들도 막 그때 나올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간절곶에 보면은 뭐 시계공원, 그 다음에 뭐 전망타워, 그 다음에 용문시계 뭐 이런 것들도 막 건립하고 새롭게 공원을 조성한다는 막 뉴스들이 나올 시점이었고요. 스카이워크 요것도 뭐 건설한다고 얘기가 나올 시점이었고, 그 주변에 이제 또 온산에 산평들을 약 100만 평 규모로 개발한다 이런 뉴스들도 막 나올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대상으로 제가 분석을 했고 바로 요 필지입니다. 요 필지를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요 필지는 처음에 매매가로 저희에게 들어왔을 때 금액이 75억 정도에 들어왔었어요. 75억 정도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분석을 다 하고 실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90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주가 계속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기주분께서 택시 운전기사신데요. 개인택시 하시면서 욕심 되게 많으시더라고. 결국은 아직도 지금 매매를 안 되고 있어요, 이 땅은. 아마 간절곶 쪽에서 매매를 커피숍 부지라든가 뭐로 할 수 있다면 이 부지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적의 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을 더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 이 지역이 계속 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석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10분 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저희가 투어를 갈 예정인데요. 투어를 가보시면은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물건지들을 다 돌 겁니다. 다 돌 거고, 실제로 저희가 매수대리 신청으로 낙찰을 받아들인 것도 있고, 직접 저희가 매입한 것도 있고, 매입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도전을 하려고 했던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감각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경매물건 실사례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가덕도 천성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경매물건으로 나왔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거 리모델링을 예쁘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펜션으로 이제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가서 묵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애원으로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가면은 청소비만 내고 묵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총평수가 약 한 240평 정도 되는 필지였고요. 처음에 나올 때 요게 처음에 2017 타경 6048로 나왔던 물건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주의사항에 법정지상권, 입찰 외가 있고 토지만 입찰이 돼 있죠. 건물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저희가 이제 19년도 초에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들어가서 낙찰을 딱 받아야지 했는데 1월 2일 날 이렇게 취하가 돼버립니다. 1월 취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건이 참 아까운 물건인데 해서 제가 여기 그 은행 측에 확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토지만 먼저 매각을 시도를 했는데 어차피 해를 넘기다 보니까 굳이 이제 자기네들도 회계가 지났다 이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새해에 건물하고 같이 일괄 매각을 낼 거다라는 제가 정보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도전할 준비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2017 6048의 번호에서 새로 변경이 되죠. 2019 563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취하가 됐던 게 이렇게 저희가 들어가서 67%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요거를 낙찰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도에 경매가 나왔죠. 그리고 2019년도에 요게 이제 뒤에 나온 경매 번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김땡땡 외 일명 요래 돼 있죠. 여기 이제 김나윤입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제가 실명을 밝히도록 할게요. 저희가 왜냐하면 요거는 농업법인으로 저희가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농업법인 저희가 법인이 4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 농업법인 나경의 대표는 김나윤 교육이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김나윤 교육이사 명의로 제가 직접 응찰에 들어갔고요. 낙찰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태 저희가 낙찰 금액은 평당 175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이 건물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포함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요 주변에 지금 요 위에도 그 택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필지의 바로 맞은편에 앞에 답이 있어요. 전답이 있어요. 전답들이 전혀 지금 전용이 안 돼 있고 그냥 그 농지 그 상태 그대로 평당 350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값이죠. 이건 택지 조성 다 돼 있는 데가 건물까지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싸다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왜 근데 이게 응찰자가 우리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아까 없어졌잖아요. 일괄 매각으로 나오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법정지상권하고 그 제시회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남들이 안 들어올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조건이 이제 바뀌었죠. 바뀌어서 아무것도 제약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네, 농지증. 농지증인데 농지증 받으면 돼요, 사실. 농지증 여러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조건만 갖춰져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함정이 뭐냐면 1월 2일 날 매각이 이루어졌죠. 1월 1일이 아니죠. 9월 11일 날. 19년도 9월 11일 날 매각이 이루어졌거든요. 저희가 응찰을 해서. 근데 9월 11일 날 달력입니다. 작년 9월 11일. 농지증 4일 만에 갖다 내야 돼요. 농지증을. 안 그러면 저희들 보증금 몰취당하거든요. 아무도 도전 못해요. 근데 저는 사전에 이미 강서 그 행정복지에 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이러니까 요때까지 무조건 16일 날까지 내줄 수 있느냐. 그걸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담당자가 적극 협조해 주겠다 해서 나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는 얘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조금만 높게 쓰자니까 높게 쓴 거예요. 저희 그 밴드에 보시면 이날 저희들 낙찰 받고 요 진짜 4일 만에 이거 농지증까지 갖다 낸 것 같고 밑에 막 댓글 달리고 이랬었어요. 예전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때 저희가 제출합니다. 제출하면서 저희 걸 만들었죠. 네. 농지증요. 농지증은 여러분 그 법무사에다 의뢰하면 됩니다. 네,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법무사에 의뢰하세요. 의뢰하시면 되고 우리가 예를 들면 농지증이 필요할 때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건지 안 그러면 농지를 전용할 건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일정 면적 이상은 농업 경영 계획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용을 할 것 같으면 전용이란 게 뭡니까?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개발입니다. 개발할 때는 우리가 개발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농지를 개발 목적으로, 전용 목적으로. 간단하게 몇 줄만 적으면 됩니다. 실제로 그 개발에 전용하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넣으면 돼요. 그거는 법무사에서 해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뭐냐면 부산 강서구 동선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매수대리 신청 의뢰를 받아서 우리 학원생이셨거든요. 그분께서 이제
부산 쪽에 이제 텃밭으로 가꿀 만한 땅을 갖다가 텃밭으로 가꾸면서도 나중에 조금 뭐 투자 가치도 있을 만한 곳을 좀 찾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덕도가 이제 막 핫하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성동에 있는 요 필지 금액도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감정가가 1억 1,490만 원 감정이 되었던 물건인데요. 요거를 저희가 1억 200에 낙찰을 받아 드렸어요. 요거는 희망 가격을 그분께서 직접 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는 조금 낮게 써도 충분히 낙찰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이걸 꼭 받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뭐 그 몇백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받으셨는데 요때 저희가 취득 당시에 88만 6천 원에 평당 취득이 된 거죠. 근데 현재 지금 요게 가격이 얼마 정도에 되냐면요. 물론 그쪽에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11년도 막 이런데 우리가 89년도에 낙찰을 받았고요. 19년도에 여기 93만 원에 거래된 땅이 있어요. 19년도에. 근데 이 땅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치가 떨어지는 땅입니다. 비교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같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고요. 그 다음에 맹지죠. 그리고 공시지가를 여러분 보시면 97,000원입니다. 현재 이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비교지. 근데 평당 93만 3천 원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19년도에. 근데 비교해 볼게요. 저희 대상지에 대한 땅입니다. 공시지가 얼마죠? 14만 5천 원. 벌써 갭 차이가 많이 나죠? 땅의 가치가 더 있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가보지 않아도 이미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비교는 돼요. 자, 이렇게 공시지가 차이가 97,000원하고 14만 5천 원의 차이예요. 그럼 현실에 맞게끔 이제 공시지가로 한번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96,000원짜리가 14만 8천 원. 차이는 약 1.55배 차이 나죠. 그러면 실제 요 가격보다는 1.5배가 비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 땅은. 그래서 현재 가치로 약 144만 6천 원 정도. 우리 아까 얼마에 받아냈죠? 약 63%가 상승됐습니다. 1년도 채 안 됐죠? 네. 이런 게 경매예요. 그리고 경매라고 아무거나 잘 받는 게 아니라 호재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